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해설 6부를 시작하겠습니다. 6부에서는요,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언어와 매체, 이 언어가 사실은 그간 수능에서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항 2개가 바로 언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첫 선택형 수능이 이제 실시가 됐고요. 그에 따라 선택 과목 유불리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의 그런 난도를 막 많이 높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이 언어의 난도가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사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꼼꼼하게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좀 분석을 해야 했다. 그걸 유의를 해야 했는데요. 다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제 그 점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게끔 꼼꼼하게 철저하게 분석을 잘 하자.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35번에서 36번 세트부터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보면요. 국어에서는 일반 어휘처럼 문법 형태소에서도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로 쓰이거나 여러 형태가 하나 의미로 쓰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문법 형태에서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가야 되겠죠. 알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문법 형태소 3개. 자, 흔히 형식 형태소라고도 하는데요. 조사, 어미, 접사죠. 접사와 관련해서는요. 접두사의 경우에는 이것이 실질 형태소다, 즉 어휘 형태소다, 아니면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다. 요거 학자들 간에 견해가 조금 나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학교 문법에서는 접사를 문법 형태소로 이제 칩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전미사를 문법 형태소로 치기 때문에요. 아마 수능에서는 이런 문법 형태소와 관련하여 이제 주로 전미사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도요, 전미사를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로 쓰였다. 그리고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였다. 이 2개가 대비가 됩니다. 자, 이 대비와 관련하여 이제 먼저 전자의 경우를 보면 하나의 형태가 이제 여러 의미로 쓰이는 것인데요. 그 예로 명사파생 접사 2, 그 다음에 부사파생 접사 2. 자, 이 2가지를 이제 예로 들고 있습니다. 명사파생 접사 2가 자, 요 하나의 형태가 이제 여러 의미로 쓰인다라는 것인데요. 보면 놀이의 이, 놀다의 놀, 요 어간이 어근으로 쓰인 것에 자, 접사 2가 붙었는데요. 뭐뭐하는 행위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구두 닦기에서는 뭐뭐하는 사람, 그리고 연필 깎기에서는 행위나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뭐뭐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것도 있는데 이 후자의 예로는 현대국어의 명사 파생 접사 이와 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나 음은 형태가 다릅니다. 여러 형태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명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인 것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문단 내용 이해를 해야 했고요. 두 번째 문단 봅시다. 중세국어에서도 명사파생접사 2와 부사파생접사 2가 존재하였다. 여기서 지금 명사파생접사랑 부사파생접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세국어에서 이제 이 명사파생접사, 부사파생접사 2가 이제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을 합니다. 현대국어의 길이와 마찬가지로 저기 길다의 길에 그 다음에 이라는 이제 접사가 붙은 것인데 명사도 만들고 부사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이 살에 이가 붙어서 이제 살이가 된 것인데 뭐뭐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좀 꼼꼼하게 보면서 자, 무엇의 쓰임을 설명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요 접사 2에 대한 설명합니다. 뭐뭐하는 사람, 뭐뭐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정보는 현대국어와의 이제 차이점으로 여러분이 좀 주목을 했어야 했겠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 명사파생접사 2처럼 용언어간에 붙는 명사파생접사로 이제 뭐가 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의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
자, 이 의는 이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의는 요 이와 달리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대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면요, 이런 건 여러분이 꼭 중요하게 여기세요.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점을 가지고 문제 선택지 만들었죠? 네, 그 점 유념해야 됩니다. 접사 의는 모음조화에 따라 양성모음 뒤에서는, 자, 여기 아래아가 있습니다. 아래아, 오, 아, 자, 이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양성모음이죠. 그 다음에 우, 자, 이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음성모음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아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양성모음 뒤에 쓰이겠죠. 양성모음 뒤에 쓰이는 것이고, 요 의는, 자, 여기 의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음성모음 뒤에 쓰였을 거예요. 그런 차이를 또 이해를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의와 이의 차이점으로 이거 주목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차이점이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 접사 이는 중세국어에서 이 모음이 양성모음도 아니고 음성모음도 아니어서, 저 여기 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없습니다. 모음조화는 무관하게 결합하였다. 그래서 이 접사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의와 달리 모음조화 무관했다 라는 것도 차이점으로 주목해야 했죠. 차이점은 출제에서. 그죠? 자, 여기 사례가 있습니다. 넓이도 같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의가 있어요. 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현대국어의 이에 대응하는 것일 텐데, 이게 바로 뭡니까? 명사파생 접사죠. 근데 왜 여기 이 명사파생 접사로 의가 쓰였습니까? 앞에 여기 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음 사례를 보면 여기에 오가 보이죠? 오가 있으면 오는 자 양성모음입니다. 그러면 뭐가 써야 돼요? 의가 아니라, 여기는 의가 쓰였지만 여기는 이렇게 애가 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높이에 대응합니다. 명사입니다. 이 명사에 대응하는 거니까 이것도 명사파생 접사죠. 그래서 자, 의와 요 애의 요 쓰임 사례를 통해서 이해했고요. 한편 중세국어에서는 의가 앞체원에부터 관용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쓰이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관용격 조사 의, 현대국어에도 쓰이는데요. 이 중세국어에서는 의가 관용격 조사로 이제 어떻게 쓰였느냐? 의가 평칭의 유정체언 뒤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칭이라는 것은 높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높여야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높여야 하는 대상 뒤에 그 높여야 하는 대상 그 어떤 유정체언, 어떤 높여야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뒤에 관용격 조사를 쓸 때는 시옷을 썼습니다. 의가 아니었죠. 평칭의 유정체언 뒤에 요 의가 이제 쓰였는데, 부사격 조사는 서술어와 호응하여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에 쓰였다. 이 의가 부사격 조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사격 조사. 그래서 여기 관용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쓰인 걸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저 의가 부사격 조사로 쓰인 사례는 관동별곡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관동별곡에 여러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이 의가 참 많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 이 의가 부사격 조사로 장소나 시간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들 의도 모음조화에 따라 양성모음 뒤에서는 자, 요 애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음성, 요거는 양성해서 음성모음 뒤, 양성모음 뒤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범의 변화 의 관용격 조사입니다. 관용격 조사, 자, 여기 의가 쓰였습니다. 그죠? 여기 의가 쓰인 이유는 앞에 어입니다. 어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아가 있습니다. 아래아는 양성입니다. 양성이기 때문에 요 관용격 조사로 지금 뭐가 쓰였냐면 요 애가 쓰인 겁니다. 그렇죠? 요 애가. 그래서 의와 그 다음에 요 애의 쓰임, 몸조화에 따라 이렇게 잘 구별하는 분석을 해야 했죠. 이렇게 사례를 꼼꼼하게 딱딱 짚으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다음 거 볼까요? 무티 단니는 단니난 이렇게 됐는데, 단니난 무태 단니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어역을 보면 부사격 조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의가 부사격 조사다.
장소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있다. 그 다음에 밤에, 자, 요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가 쓰였는데 여기는 이렇게 애가 쓰이는 이유는 저기 어떻게 됩니까? 아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우가 있고요. 우가 있으니까 의가 쓰였고, 여기는 아가 있으니까 애가 쓰였고, 그리고 여기서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고, 장소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쓰였고, 이건 시간을 나타내는 체언 뒤에 쓰였고. 그래서 밤에 나디 아니하나니, 밤에 나가지 아니하니. 네, 부사격 조사의 쓰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게요. 밑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국어의 책꽂이에서 이는 뭐뭐하는 행위? 맞습니까? 뭐뭐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나타냅니까? 아니죠. 책을 꽂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는 뭐뭐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 뭐뭐하는 데 쓰이는 도구죠.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현대국어 놀이에서의 이, 중세국어에서의 사리에서의 이와 달리 뭐뭐하는 사람의 의미를 쓰인다. 자, 놀이에서의 이가 뭐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뭐뭐하는 행위잖아요. 행위. 노는 행위. 그죠? 그리고 이 사리 중세국어. 자, 이 사리와 관련해서도 뭐뭐하는 행위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고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2번 선택이 판단하면 이거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또 여러분이 빨리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번을 보면 현대국어 길이처럼 중세국어 길의도 명사와 부사로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국어 길이에 대한 언급이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 문단입니다. 이 문단의 두 번째 줄을 보면 현대국어의 길이와 마찬가지로 길이, 자, 이것은 길 더하기 이제 인데 형용사 어간에부터 명사도 만들고 이제 부사도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태로는 명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 거죠. 그런데 3문단의 이제 두 번째 줄을 보면 명사 파생 접사 의가 쓰였는데 이 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걸 분석을 하면 이건 길에 그다음에 이제 의가 붙은 거죠. 이 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 의는 이와 달리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점 무조건 주목해야 돼요. 요 이와 달리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형태의 단어는 명사만 있지 부사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명사와 부사로 쓰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죠. 자, 이렇게 3번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 잘 해야 했고요. 4번을 보면 중세국어에서 접사 애가부터 파생된 단어는 두 가지 품사를 쓰였다고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이 접사 애에 대해서는요. 3문단에 보면 명사 파생 접사 의가 쓰였는데 그 의가 양성모음 뒤에서는 요 형태로 쓰였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접사로 결합하여 파생된 단어는 명사입니다. 두 가지 품사로 쓰인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접사랑 조사랑 구별해야 됩니다. 5번 중세국어에서 체언의 조사 의가 붙은 말은 관형어나 부사어로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의가 평칭의 유종 체언 뒤에 쓰여서 관형격 조사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체언 뒤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관형어나 부사어로 쓰였다라는 설명. 이게 적절하네요. 이거 적절한 거 찾는 문제죠? 정답 5번입니다. 다음 36번 보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세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왕의 곁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옷이 쓰였는데 여러분 참고로 이제 알아둘 것은 여기 이렇게 높여야 할 대상 그 체언 뒤에 관유격 조사로 시옷이 쓰였습니다. 곁에 앉았다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대응하는 건 여기 애입니다. 여기 애에 대응하는 건 의고요. 여기 이제 이 의가 쓰인 이유는 이 여에는 음성모음 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모음 뒤에서 요 의가 이제 쓰인 것인데 기억에서 곁의 의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합한 부사격 조사 맞나요? 요거 요 애니까 부사격 조사고요. 음성모음 뒤에 요 의가 쓰인 것이죠? 그렇다면 1번 선택지 적절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니은에서 구비의 의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합한 부사파생 접사이군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요 얘랑 요 애랑 대응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굽이랑 요 굽이랑 대응할 텐데 여기에 요 의가 쓰였습니다. 여긴 이제 이에 대응하는 게 요 의인데 이렇게 의가 쓰인 이유는 무엇이죠? 모음조화에 따라 요 우 뒤에 의가 쓰였겠죠. 그런데 이 구비는 명사예요. 그렇다면 부사파생 접사이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부분 적절하지 않네요. 명사파생 접사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란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좀 꼼꼼하게 들여다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디귿에서 발기의 이는 모음조와 무관하게 결합한 부사파생 접사이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 발키에 대응하는 게 요 발기입니다. 요 발키가 비치어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죠. 그러면 요것도 역시 이제 부사일 텐데 여기에 이 붙어 있는 이 이는 지문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 이는 지문의 설명에 따르면 모음조와 무관하게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3번 적절하죠. 다음 4번을 보면 리을에서 이 글지지의 이는 모음조와 무관하게 결합한 명사파생 접사이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짓기에 요거에 대응하는 게 요겁니다. 그러면 이거 명사니까 요거 명사로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붙어 있는 요 접사 이는 요 앞에 접사 이와 달리 이건 명사파생 접사죠. 그러니까 4번 선택지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미음에서 딸의 애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합한 관형격 조사이겠군이라고 되는데 저게 대응시키세요. 자, 요 애가 요 의랑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요것은 관형격 조사 애가 쓰인 것일 텐데 왜 애가 쓰였습니까? 앞에 아래아 양성모음이 있기 때문에 의 대신에 요 아래아가 있는 요 애가 쓰인 것이죠. 그렇다면 관형격 조사입니다. 그리고 양성모음 뒤에 요 애가 쓰인 거죠. 그러니까 모음조화에 따라 결합한 건 맞습니다. 또 5번 적절하죠. 자, 그래서 이 36번 문제 정답은요.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밝히라는 말 자체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불빛 따위가 환하게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번을 볼게요. 보기의 기역 비읍에 대한 설명은 이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시하는 대상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영희야, 우리들이 뭐하고 놀까? 이 강아지랑 놀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기역의 우리 둘은 누굽니까? 민수랑 영희죠. 그 다음에 니은의 우리 둘은 누굽니까? 영희가 봄이랑 뭐하고 놀까? 우리 강아지 별이는 실뭉치를 좋아해서 우리 둘은 실뭉치를 자주 가지고 놀아. 그럼 우리 둘은 영희 자신과 그 다음에 여기 실뭉치를 좋아하는 별이잖아요. 별이죠. 그 다음에 실뭉치는 둘 다 안 좋아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둘 다는 누굴까요? 여기 보면 민수에게 강아지가 2마리가 있습니다. 얘가 전에 말했던 봄이야. 봄이 동생 소미는 집에 있고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2마리 다 안 좋아해. 뭘? 실뭉치. 그러면 여기서의 둘 다는 바로 봄이랑 소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은 좋아해서 우리 셋은 하면 민수랑 그 다음에 봄이랑 소미죠. 그렇구나. 별이는 실뭉치를 좋아하니까 다음에 네가 혼자 나오고 내가 별이랑 나오면 그때 우리 셋은 실뭉치를 갖고 놀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우리 셋은 누가 되겠습니까? 영희가 별이를 데리고 나온대요. 그때 민수와 같이 노는 거죠. 그러니까 영희, 별이 민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자. 그럼 오늘 우리 셋은 공을 가지고 놀자라고 되는데 오늘 함께 놀 셋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지금 민수가 자, 영희야, 우리들이 뭐하고 놀까? 이 강아지랑 놀까? 민수 품에 안겨 있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 영희, 민수 품에 안겨 있는 강아지. 민수 품에 안겨 있는 강아지는 누굽니까? 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선 민수, 영희, 봄이 자 이렇게 가리키겠네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기역과 니은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역과 니은은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니은이 가리키는 대상은 영이 별인데 미음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음에는 영이 별이 민수. 그렇다면 영이 별이가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2번 선택지 적절하네요.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답 2번이고요. 3번을 보면 디귿이 가리키는 대상은 비읍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봄이 솜인데 비읍은 민수형이 봄이에요. 여기 솜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4번 리을과 미음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셋은 민수, 봄이, 솜이고 미음의 우리 셋은 영이, 별이, 민수입니다. 동일하지 않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리을과 비읍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리을, 민수, 봄이, 솜이 그 다음에 비읍은 민수, 영이, 봄입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다는 설명 적절하지 않죠? 네, 그래서 37번 문제 정답은요 2번입니다. 38번 함께 보죠. 윗줄진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보기의 문장과 같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 관련 문제로 이 서술어의 자릿수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안긴 문장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서술어 자릿수가 나왔네요. 아무래도 뭐 난도를 그렇게 굳이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긴 문장 가지고 복잡하게 이제 낸지 않고 간단하게 이제 이런 자릿수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기본 개념을 물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유리하다. 자, 이것은 어떤 성분을 취해야 그 의미를 온전하게 잘 나타낼 수 있을까요? 뭐뭐가 뭐뭐에 유리하다. 그래서 앞에 이 주어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뭐에가 필요하죠. 그러면 주어, 부사어. 그리고 주어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될 텐데 속했다. 속했다라고 한다면 뭐에 속하는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앞에 부사어가 꼭 필요하네요. 그리고 주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여기에 이 유리하다랑 필수 성분 이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같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1번이 답이네요. 그는 바람이 불기에 옷깃을 여몄다라고 되는데 여미다. 주어가 뭐뭐를 여미답니다. 지었다. 주어가 뭐뭐를 짓답니다. 그 다음에 걷다. 주어가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구호품을 수혜자에게 보냈다. 보내다. 주어가 뭐뭐를 뭐뭐에 보내다. 부사뿐만 아니라 목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목적어까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형은 뭐뭐에 유리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아니라 1번이죠. 또 꼭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 1번. 그 다음에 39번 볼게요. 보기는 준말에 관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이를 적용한 내용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억연대 글림이 있는데 자 1번 선택지부터 보죠. 기억을 적용하면 날이 개었다와 나무를 베어는 각각 겠다와 배로 적을 수 있다라고 되는데 기억을 보면 에랑 요 에 뒤에 이것이 이제 어울려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에 뒤에 어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 에 뒤에 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줄면 준대로 이제 적어야 됩니다. 요거 줄었네요. 겠다로.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배로 줄었네요. 그렇다면 준대로 적는 겁니다. 기억에 따라 잘 적은 것이죠. 그렇다면 1번은 적절하고요. 2번을 볼게요. 니은을 적용하면 다리를 꼬아와 죽을 쑤었다는 각각 꽈아 쑤었다로 적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여기 오로 끝난 어간에 아가 어울리면 와로 이게 준대로 적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의 사례를 보면 여기 오 뒤에 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꽈로 준대로 적은 것이죠. 즉 와, 요 와 형태로 준대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쑤었다를 보면요. 여기는 우 뒤에 어시 있습니다. 즉 우로 끝난 어간에 이렇게 어시 어울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기 워의 형태를 취해서 준대로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지 확인해야죠. 자, 쑤었
여기 워의 형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썼다로 적는 것 준대로 잘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2번 선택지 적절. 3번 볼게요. 미음을 적용할 때 어간 발로 차에 자 이가 붙은 발의 차이에 어따가 붙으면 채었다로 적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미음을 보면요. 미음을 보면 여기 아 있습니다. 요 아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자 아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여기 차이에 어따가 붙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가 와서 각각 여기 에, 예, 왜, 위, 의로 줄적에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차이에 어따가 붙어서 여기 에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요 에로 준 대로 적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에로 준 대로 적어서 채웠다라고 적은 것은 요 미음에 따라 적은 걸로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지요. 미음을 적용한 후 디귿을 적용할 때 어간 벌이 쏘에 이가 붙은 이 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오로 끝난 어간에 이가 올 수 있어요. 이가 올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또 이제 디귿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요 디귿을 적용할 수 있는데 어간이 오로 끝난 다음에 이가 오면 자 이렇게 외로 요 준대로 이제 적을 수 있는데 디귿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외 뒤에 어치 어울리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요 외로 이렇게 준대로 적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소 뒤에 이가 와서 자 쇠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근데 요 외 뒤에 지금 뭐가 있냐면 어가 붙는다고 하고 있어요. 어가 붙어요. 그러면 이렇게 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뒤에 어가 붙으니까 이렇게 쇠로 적을 수 있다는 것 적절하겠죠. 그래서 4번 맞고요. 이어서 5번을 보지요. 미음을 적용한 후 리을을 적용할 때 어간 오줌을 누에 이가 붙어 오줌을 누이에 어가 붙으면 뉘어로 적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틀렸죠. 자 어디가 틀렸는지 따져봅시다. 미음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네, 누에 이가 붙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에 이가 와요. 그럼 뭐가 되냐면 뉘가 돼요. 그러면 이 뉘 뒤에 이제 어가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리어가 되겠죠. 리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리을도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요. 리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뒤에 어가 와서 열어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누이의 요 이 뒤에 어가 온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요 이 뒤에 어가 오면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누여로 적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긴 지금 누여도 아닌 뉘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건 적절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요번 틀렸고요. 정답입니다. 40번에서 43번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등 사전 등록제에 대한 신문 기사를 다루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체 문제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며칠 전 김모근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실 다들 알고 계십니다. 며칠 전 일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 등록제의 역할이 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의성 있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시의성이라는 것이 출제 포인트가 또 되기도 합니다. 지문 등 사전 등록제에 대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하면서 이제 여기 신문 함께 보시죠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의 특정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자가 신문과 관련하여 표제가 실종 신고 느는데 저조한 지문 등록률인데요. 기사 내용 일부를 이제 확대해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확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18세 미만 아동 55.0%, 치매 환자는 25.8%만 지문 등을 등록했다고 하는데요 하면서 이 등록률이 저조한 그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여쭙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문가가 이제 요 신문에서 언급한 대로라는 얘기를 하면서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호제 신청을 받아 이제 지문과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 실종 시에 이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찰수있게 시도를 말합니다 하면서 이 지문 등 사전 등록제가 어떤 제도인지 그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홍보가 부족해 지문 등록률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자, 이 지문 등록률이 저조한 그런 이유 원인과 관련하여
이 전문가의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원인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주목했으면 되겠고요. 다음, 진행자가 개인정보 유출은 민감한 사안이니 정보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문가가 사전등록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이제 저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되고 보호자가 이제 원하면 언제든 폐기할 수 있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등록률을 높이려면 현재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있어야겠네로 이제 진행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문 내용과 관련해서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하면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라고 이제 전문가에게 물었더니 전문가가 등록하지 않으면 평균 56시간, 등록하면 평균 50여 분 정도 걸립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경우에 굉장히 그 시간이 짧아지네요. 그죠? 진행자가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이제 살펴볼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앞서 언급한 것과 이제 다른 신문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보면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신문에는 지문 등 사전 등록 스마트폰 앱이 소개되어 있네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면서 요 스마트폰 웹 그 화면으로 또 이제 설명을 하네요. 봅시다. 자, 여기 이 신문의 이제 내용을 제시를 해놨는데요. 자, 이제 이 신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뭐 A, B, C, D, E 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진행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앱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시간 시청자 게시판 화면으로 보시죠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앱과 관련해서 첫 화면에 메뉴가 이렇게 그림과 그다음 문자로 함께 지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눈에 보면서 손쉽게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문 등록 메뉴를 요걸 이제 누르면 지문과 사진, 대상자와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함께 있어요 요 메뉴에서는 인적사항 사진들 보면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이 찾아요 요 메뉴에서는 글을 올릴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글을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제 글에 댓글 다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호소 메뉴에서는 다른 앱, 지도 앱과 연동되어 있어서 보호소의 위치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시되어 있는 이런 정보들은 어떤 매체의 특성과 관련 있는 요소들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매체의 특성과 관련하여 아마 문항의 선택지로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이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학생이 이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 선택지를 보면 진행자가 요 세모세모 신문의 내용보다 네모네모 신문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방송에서 어떤 기사에 더 비중을 두었는지 드러내고 있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세모세모 신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일단 진행자가 처음에 자, 요 세모세모 신문 함께 보시죠 하면서 그 신문의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진행자가 또 세모세모 신문을 더 살펴볼까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네모네모 신문에 대해서는 네모네모 신문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보면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면서 정말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모세모 신문의 내용을 요 네모네모 신문의 내용보다 더 이 방송에 더 비중을 둬서 이제 소개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적절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시의성 있는 화제를 다룬 신문 기사들을 제시함으로써라고 했는데, 여러 신문의 기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했어야 되는 지점은 시의성 있는 화제, 이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진행자의 이제 첫 번째 말에서 며칠 전 김모근이 감쪽의 품으로 돌아온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며칠 전 그 사건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 등록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의성 있는 화제를 다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안에 대한 여러 정보, 다양한 정보 여러 가지를, 즉 지문 등 사전 등록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적절하죠. 3번을 보면 세모세모 신문 기사의 일부를 화면에 확대해 이제 지시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뭘까요? 당연히 기사의 특정 부분을 방송에서 이제 선별해서 잘 보여준 거잖아요.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자가 세모세모 신문과 요 동그라미 신문의 기사 내용을 종합함으로써 특정 화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군이라고 되는데, 그러면 종합한 내용, 그 다음에 이런 특정 화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입장을 나타낸 내용,
이것이 제시되어 있는 그런 매체 자료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에 해당되는 대응하는 요소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4번이 답이 되겠죠. 전문가가 진행자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무신문 기사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전문가가 그 지문 등 사전 등록제, 자, 그 등록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무신문에서는 홍보가 부족해 지문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세무신문에서 제시한 그 저조한 이유 원인에 자신의 견해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하죠. 40번의 정답은 4번. 이어서 41번 볼게요.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됐는데요. 기억 봅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 말은요. 지금 진행자가 지금 방송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한 말입니다. 하십시오체의 종결음이 비읍니까를 통해라고 되는데요. 네, 이 비읍니까 상대, 즉 듣는 사람을 아주 높이는 것이죠. 하십시오체 맞고요. 시청자를 높이며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를 하고 있다. 적절하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대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래서 앞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김군이 돌아오는 데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역할이 컸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등록제에 대한 기사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그래서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앞문장의 내용이 뒤에 이어진 내용의 원인이다 라는 걸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겠고요. 기사들이 많은 이유, 김군과 관련해서 김군이 돌아오는데 지문 등 사전등록제 역할이 컸다는 거죠. 보조사 는을 통해 사전등록 정보가 문장의 화제임과 동시에 주어로 사용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저장하고 있대요. 뭘 저장하는 겁니까? 뭘 저장하는 거죠? 암호화 과정을 거쳐서 사전등록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전등록 정보가 뭐 이 문장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화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것은 저장하다의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주어로 사용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거 틀렸죠. 그렇다면 답 3번입니다. 이런 매체에 사용된 언어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런 주어, 목적어, 부사어, 자, 이런 것들 정확하게 여러분 구별해야 되고요. 접속 부사와 관련해서 이 접속 부사가 어떤 의미로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 그런 것들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번을 보면 연결음이 면을 통해 앞절의 내용이 사전 등록 정보가 자동 폐기되는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고 되는데, 네, 18세에 도달하면 도달하는 게 이제 조건이 돼서 자동 폐기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조형은 보다를 통해 앱을 사용하는 것이 시험 삼아 하는 행동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되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요 사용하는 걸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5번도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41번 우리 정답 3번 확인했습니다. 42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위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의 내용이다.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제시되어 있는 이 의견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을 하면 되지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시청자 1과 2는 이 세무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 등록제의 등록률에 대한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점검했다고 됐는데,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점검한 사람은 시청자 1 맞나요? 지금 많이 등록했던데요. 신문에 나온 등록률 현황은 어디에서 조사한 것인가요? 바로 이 신문의 그런 요 자료 출처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점검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시청자 2를 보세요. 방송에서 지문 등 사전 등록의 필요성 위주로 이야기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네요 라고 하면 이것은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점검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시청자 2는 요 설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번 선택지는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시청자 1과 4는 요 동그라미 신문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의 양이 충분한지 점검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청자 1이 아니라는 것은 방금 전에 시청자 1 봤으니까 금방 여러분이 판단했을 것이고, 시청자 이제 4를 보면 되는데, 가족 중에 대상자가 있지만 저처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에게는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유용성 여부에 대한 지금 의견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정보의 양이 충분한지 점검한 내용이 역시 아닙니다.
그렇다면 2번 선택지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선택지를 보면 시청자 2와 5는 지문 등 사전 등록제의 장단점을 공평하게 다루고 있는지 점검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지문 등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전 등록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렇다면 시청자 2의 견해와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 등록제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시청자 5의 의견을 보면 인터넷에서는 지문 등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실종자를 찾기까지 81시간이 걸린다던데요.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전 등록을 해야 시간이 준다는 거예요.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등록을 해야 시간이 준다.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사전 등록제 장단점을 공평하게 다루고 있는지 점검한 내용은 아니죠. 그렇다면 요 3번 적절하지 않겠고요. 4번을 보면 시청자 3과 4는 요 세모세모 신문기사의 내용과 관련해 지문 등 사전 등록제가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지 점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3의 의견을 보면 미취학 아동만 대상자인지 궁금해했던 사람들, 왜 방송을 통해 이제 알게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유용한지 점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4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유용한지 점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4번 선택지 이제 적절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시청자 3과 5는 동그라미 신문기사의 내용과 관련해 지문 등 사전 등록제의 효과에 대한 정보가 사실인지 이제 점검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 시청자 3의 견해를 보면 이 3은 유용성 여부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뒤에 이어지는 이 설명 시청자 3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 5의 의견을 보면 사전 등록을 해야 찾는 시간이 많이 준다,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뭐 효과를 환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3에 관한 이런 설명이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자, 이어서 43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 신문을 바탕으로 할 때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동그라미 신문에 관한 내용이 거기 자료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첫 화면을 봅시다. 첫 화면을 보면 지문 등 사전 등록 앱 있고요. 이렇게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지문 등록 메뉴가 있고, 함께 있어요 메뉴가 있고, 같이 찾아요 메뉴가 있고, 보호소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비선형적으로 이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보면 수용자가 대량의 정보를 요약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첫 화면은 이 앱을 만든 사람이, 자, 이 앱을 만든 곳에서 이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메뉴를 제시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수용자가 대량의 정보를 요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1번 적절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B에서 시공간에 제약 없이 정보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B는 지문 등록 메뉴입니다. 이 지문 등록 메뉴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지금 이 지문 등록 메뉴는 지문과 사진, 대상자와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어디서든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시공간에 제약 없이 정보를 이제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산자가 등록한 정보를 수용자가 변형하여 배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되는데, 수용자가 변형하여 배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2번 선택지 당연히 적절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C에서 글과 이미지로 표현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가 둘 이상의 양식이 열었던 매체들에 접근하여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C를 보면 게시판에 올라온 인적사항과 사진들을 보면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답니다.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음이 아니죠. 4번을 보면 D에서 글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D를 보면 글을 올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글을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매체 자료의 생산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적고 그에 대한 댓글도 달고 하는 것은
이런 생산과 소용이 쌍방향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번을 여러분이 답으로 잘 골랐을 것이고요. 5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2에서 서로 다른 앱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매체자료의 수용자가 생산자도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도 앱과 연동되어서 보호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매체자료의 수용자가 생산자도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5번 적절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에서 이제 45번 세트인데요. 가는 학생의 개인 블로그이고 나는 발표를 위해 가를 첨가해 만든 이제 스토리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종이 왜 사용해야 할까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폐지가 40% 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게 핵심인데, 다음 문단, 이 문단의 핵심은 재생종이를 사용하면 숲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숲을 지킬 수 있다는 걸 통해서 재생종이 사용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사용된 종이 만드는데 2억 2천만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재생종이를 사용하면 그만큼 나무를 덜 해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숲을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사제의 45%가 출력한 그날 이제 버려진답니다. 복사제의 10%만 재생종이를 바꿔도 1년에 27만 그루의 나무를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숲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숲을 지키는 것 관련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면 이전글, 스팸이라는 이 이전글을 클릭하면 이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하이퍼링크를 이용한 것이죠. 다음을 보면, 다음 문단의 이제 핵심 내용은 역시 이제 재생종이 사용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재생종이 사용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종이 1톤을 생산하면 2,541kg의 이산화탄소, 872kg의 이제 폐기물 발생하는데, 재생종이를 생산하면 이산화탄소는 2,166kg,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폐기물은 735kg 주네요. 그러니 종이를 써야 할 때는 재생종이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재생종이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이제 나에서 학생이 이제 매체 자료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보드 일단 먼저 작성을 했는데, 자, 이와 관련해 이 내용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그림이 먼저 나오고 이제 글이 나중에 덧붙여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림 나오고 이게 이제 나중에 덧붙여지는데, 이때 내레이션 및 배경음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잘린 나무 밑동이 서서히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 옆에 이제 이렇게 나무 그림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고요. 이때도 내레이션 및 그 다음에 배경음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면을 보면 그래프의 막대가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위로 올라갑니다. 일반 종이 1톤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저런 CO2 폐기물, 그리고 이 종이를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의 양도 지시를 해놨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재생종이 1톤을 이제 생산할 때입니다. 이때는 뭔가 줄어든다는 걸 표시를 하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생종이 1톤 생산할 때는 이제 바뀌면서 그래프의 막대가 요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죠. 그래서 요 점선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요 스토리보드 이제 확인했으니까 문제를 봅시다. 자, 44번인데요. 가에 나타난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적절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재생종이의 활용 사례를 글자의 굵기와 형태를 달리하여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자의 굵기와 형태를 달리하여 강조한 것은 숲을 지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에 유해 물질이 덜 발생해요. 재생종이 사용의 필요성이죠. 재생종이의 활용 사례를 굵기와 형태를 달리하여 강조한 건 아니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재생종이와 관련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소제목을 사용하여 부각했다고 되는데, 가의 매체 자료에 소제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3번, 종이를 만들기 위해 사라지는 숲의 면적을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보여주었다고 되는데, 숲의 면적을 보여주는 동영상 자료, 그 가의 매체 자료에 보이지 않습니다. 4번을 보면 사무실에서 버려지는 일반 종이의 양을 글과 사진 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사지의 45%가 출력한 그날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제 언급이 있습니다. 이때 사진 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그 내용을 지시하고 있나요? 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른 게시물을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안내했다고 됐는데, 네, 거기 숲의 힘. 이 숲의 힘은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으면 이전 글 숲의 힘 클릭 참고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해서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안내했죠. 5번이 답입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45번 볼게요. 가를 참고하여 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이 고려했을 내용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을 보면 정보가 보강될 수 있도록 가에서 제시한 종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외에도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 양도 조사에 추가해야지라고 되는데, 스토리보드 세 번째 것을 보면 일반 종이 1톤을 생산할 때 요 CO2랑 그 다음에 폐기물이 얼만큼 발생하는지 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에너지 투입량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에너지 투입량을 이제 지시를 한 것은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보를 보강한 것이고, 자, 투입된 에너지 양 조사에 이제 제시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정보가 복합 양식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가에서 제시한 재생종이의 정의를 시각자료와 문자 언어를 결합한 화면으로 표현하면서 내리신으로 보완해야지라고 되는데, 네, 시각자료. 거기 첫 번째 자, 장면을 보면 화면에 재생종이란 하면서 이제 폐지 함량 40% 이상 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자 언어를 결합한 자, 글이 나중에 덧붙여집니다. 문자 언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림, 문자 언어, 그 다음에 내레이션, 청각어. 그러면 여러 감각과 관련하여 지금 복합 양식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2번 설명도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정보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드러나도록 가에서 두문단으로 제시한 재생종이 사용의 필요성을, 가에서 두문단으로 재생종이 사용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2문단, 3문단 여기서 이제 요것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겠는데, 배경음악과 내레이션을 모두 포함한 각각의 화면 2개로 구성해야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재생종이 사용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거기 이제 두 번째 이제 장면을 보면 잘리나무 밑동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옆에 이제 나무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레이션도 있고요. 배경음악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에 유해한 물질과 이제 관련해서 세 번째 장면과 이제 네 번째 장면에서 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는 결국은 재생종이를 사용하면 투입되는 에너지 양 줄고, 그리고 재생종이를 사용을 하면 CO2나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든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때 내레이션은 있지만 배경음악은 없습니다. 씬 3과 씬 4에는 배경음악 없어요. 근데 지금 배경음악과 내레이션을 모두 포함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포함했다고 하고 있고, 이 점에서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각각의 화면 2개로 구성해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씬 2가 있고 씬 3, 4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화면 2개로 구성해야 된다는 저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5번에 3번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4번을 봅시다. 정보 간의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가에서 제시한 일반 종이와 재생종이의 생산으로 발생하는 물질의 양적 차이를 그래프를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는 내레이션을 포함해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물질의 양적 차이를 씬 3과 씬 4에서 그래프로 제시하면서 옆에 보면 내레이션을 이제 덧붙여 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하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정보가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가에서 제시한 재생종이 사용에 따른 나무 보존에 대한 내용을 화면과 내레이션으로 표현하면서 이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사용하여 나타내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씬 2를 보면 내레이션 있어요. 종이를 만들기 위해 숲이 사라져요. 하지만 복사지의 10%만 재생종이로 바꿔도 1년에 27만 그루의 나무를 지킬 수 있어요. 이런 내레이션 있고요. 그리고 무거운 느낌에서 경쾌한 느낌의 음악으로 바뀐다. 숲이 재생되는 것 관련해서 경쾌한 음악으로 바뀌는 것은 어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사용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45번의 정답은요, 3번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까지 함께 잘 공부했죠. 자, 수능을 치른 학생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열심히 노력한 자식이 자신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또 수능을 대비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잘 익혔을 겁니다. 잘 준비해서 좋은 결실 거두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